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약한 경기 침체만 겪고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의 인플레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현재에 집중하자는 주의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맞지도 않는 예상을 하면서 정신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갑자기 물가가 위로 튀더니 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9.1%까지 오르던 물가는 현재 6.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피크는 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물가가 피크를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레리 서머스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재무장관,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었던 2021년에 이분이 거의 유일하게 인플레가 앞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으니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옐런 재무장관과 설전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결국 지금 상황만 보면 이분 말이 다 맞았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었던 파월 연준의장도 한 수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과거에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주장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1월 18일 블룸버그에 출연하여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인플레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말이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 위기다,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불안한 발언을 쏟아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수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1월 18일 그 이후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1월달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고용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나온 지 며칠 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률은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인 3.4%가 나왔습니다. 54년 만에 최저치라 이거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때 잃었던 일자리가 거의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맙소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51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앞선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고용이 채워져야, 얼마까지 고용이 늘어야 미국은 고용 피크를 치는 것일까요? 정말 미국의 고용 수요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는 이어지고 있지만 리오프닝이 가시화되면서 서비스 직군들의 채용 공고는 사진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타이트한 고용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2월 5일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제 위기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월달 인터뷰 내용과 살짝 다른 느낌이죠? 실은 1월달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은 생겼다는 말을 했을 뿐 엄청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 2월 5일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말을 했고 몇 달 전보다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준이 원하는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고용이 좋게 유지되는 한 물가가 떨어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고 있지 않나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까지 내려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2월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은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한 것인데요. 네모친 박스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수치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고 아래쪽에 있는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흔히 아래쪽을 많이 보죠. 이미 12월 물가지수는 6.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6.44%에 불과합니다. 지난달과 거의 차이가 없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를 체크해보면 22년 1월 대비 23년 1월달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외치면서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부문에서 물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인데요. 빨간색 박스 친 에너지 부문을 보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에너지 부문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자리를 유지해준다면 이러한 마이너스 폭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피크를 주도한 요소 중 하나가 중고차 가격입니다. 21년도에 급등했었던 중고차 가격이 22년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고차 가격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는 것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중고차 가격 하락이 이제는 주춤거리면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2년도 물가가 워낙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와 비교해서 23년도의 물가 상승률, 상승폭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굳건한 가운데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중고차 가격 역시 하락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5%, 4%, 3% 소비자 물가가 한 번에 달성될 수 있을까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박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물가 속에 연준은 위기가 오더라도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고물가가 유지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고용 상태만 보면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MMF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려도 유동성이 오히려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역대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 및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국채 역시 한꺼번에 매입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시중으로 유동성이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불안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풀려있는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오르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